이제 세 번째 요소인 동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린 나이가 어렸을 때 동료들이랑 잘 놀았습니다. 협력을 잘했죠. 친구가 쉽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나이가 어릴수록 동료들과 협력 작업을 안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이가 많아질수록 동료들과 협력하는 경험을 점점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하는 공부보다 같이 하는 공부가 더 즐겁고 재밌는 건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은 사람들과 협력해서 뭔가를 하는 게 불편해지고 혼자 하는 걸 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좀 씁쓸한 현실이죠. 아이들은 동료들을 아주 많이 의식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해하죠. 학습 자체보단 동료들과 같이 뭔가를 수행한다는 것에 더 즐거워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일 자체보다는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 더 많이 배우게 될 때가 많고 동기부여도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료가 학습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 하나는 동료들 덕분에 다양한 시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만의 생각은 위험할 때가 많거든요. 동료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뭔가를 하면서 서로 설명하고 서로 이것들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창의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혼자서는 끙끙대면서 풀지 못했을 문제들이 동료들과 같이 했을 때 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또 같이 할 동료들이 없으면 프로젝트나 놀이가 가능하겠어요? 혼자 하는 프로젝트나 혼자 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혼자 놀기의 진수 뭐 이런 말도 있던데 혼자 하는 건 쓸쓸합니다. 아무리 프로젝트가 재밌어 보여도 혼자 하는 프로젝트엔 열정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동료들과 같이 하게 되면 내가 모든 걸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은 동료들에게 맡기고 서로를 신뢰하는 가운데 멋진 프로젝트를 충분히 해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왔어요. 동료들과 같이 하는 학습에 더 큰 재미와 더불어 열정이 생긴다는 경험을 하게 해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혼자서 하는 학습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선 전체의 12%만이 동료를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왜 동료의 선택 비율이 가장 낮았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도 답변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개별 학습에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동료들과의 학습이 즐거웠던 경험이 많았더라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혼자 하는 학습을 더 선호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개별 학습의 비중이 특히 심하게 편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제 유형이 뭔지 아세요? 네, 조별 과제예요. 같이 하는 과제. 조별 과제를 싫어한다는 건 학생들이 혼자서 하는 걸 더 편하게 여기고 같이 하는 건 반대로 불편하게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죠. 학교에선 학생들에게 동료들과 같이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고 사실 학교 시스템상 그런 걸 가르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공교육 교과 커리큘럼들은 개별 학습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프로젝트 방식으로 동료들과 협력 학습 수업을 실행해보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동료들과 같이 하는 학습에서 유의미한 재미와 성장의 경험을 느껴보지 못한 성인들이 동료가 학습에서 중요하다고 여길 가능성은 적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의적인 학습을 위해 동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은 개별 학습에서라면 성취하기 어려운 난관을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혼자서 했더라면 결코 보지 못했을 관점, 가능성들을 동료들로 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들과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을 때 통합적이며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보통 혼자서 일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던 개인 사업을 하던 간에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서 보통 일해야 됩니다. 사회에선 공동 작업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면서 왜 학교에서는 동료들과 같이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걸까요?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으로 직장 내 인간 관계를 1순위로 꼽습니다. 학교에서 협력 학습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사회에 나와 해보지 않은 협업을 하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동료들과의 팀워크가 즐겁다면 없던 열정이 생기고 즐기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팀워크가 즐겁다는 것은 동료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기대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 역시 동료들을 신뢰하고 그런 동료들과 일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열심히 일하며 그로 인해 더 많이 배우게 되죠.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혼자 가지고 있는 열정은 그 의미가 크지가 않고 혼자 하는 놀이는 같이 하는 놀이와 비교해 초라하고 오래 하기도 힘듭니다. 진부한 말이겠지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료들은 내가 잘하면 날 인정해주고 실패하더라도 날 격려해주며 다시 도전하게끔 격려해줄 수 있거든요. 동료들의 시각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으며 서로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 이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어요. 동료들은 나에게 영감을 주고 소속감과 더불어 열정과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동료들이 영감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라고 하면 수업에서도 동료들과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놀이라는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노는 건 재밌죠? 즐겁고요. 즐거우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거고요. 학생들은 자신들이 놀고 있다고 느껴야 반복적인 연습 과정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놀이는 연습을 강요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훌륭한 수업 전략이에요. 놀이가 없으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학습에서 집중하기 힘듭니다. 이 부분이 수업에서 놀이 요소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보면 공부 재미없어 할 때가 많죠? 그건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부가 놀이 같진 않으니까 그런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를 즐기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전에 전 EBS 다큐멘터리에서 성적이 상위 0.1%의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다룬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상위 0.1% 학생들 중 하나에게 제작진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학생은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공부가 재밌는 거죠? 그러자 그 학생은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어딨어요? 하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신에게 했다는 뉘앙스로 오히려 반문을 했어요. 이 학생의 예를 보면 성적을 잘 받는 것과 학습을 즐기는 건 우리 사회에선 별개의 일인 것 같아요. 학습과 놀이는 어찌 보면 우리 학교 환경에선 너무도 동떨어진 두 가지 활동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습을 놀면서 해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놀았던 일은 말 그대로 뛰어다니며 놀았던 것이지 창의적인 학습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초중고를 거쳐 대학원까지 통틀어서 놀이하듯이 공부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성적과 학위를 위해서 공부를 했을 뿐이죠. 지금까지 아이들을 창의적 학습으로 이끄는 4가지 요소인 프로젝트, 열정, 동료,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평생 유치원 수업 모델에 기반한 코딩 교육 수업은 4P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즉 수업은 프로젝트 기반이어야 하고 학생들에게 열정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고 동료들과 놀이하듯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럼 이제 다음으로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 4P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해결돼야겠죠. 다음 강의에서부터 어떻게 그런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